네, 오늘장 마감 2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은 낙폭이 더 커지진 않았는데요. 지금 보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72.79포인트, 코스닥은 714.7포인트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자동차주,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유독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오늘 시장은 보합이 아닌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안에서 마감 전략은 또 어떻게 새겨봐야 될까요? 두 분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정혜원 과장, 염정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세 가지 종목대의 투자 의견 들어보고요.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오늘의 마감에 살 종목도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 인적 분할을 발표하고서는 연이틀 하락하고 있는 동국제강을 보도록 할게요. 동국제강에 있어서 인적 분할은 어떤 이슈인 건지 일단 지난 거래일에 좀 장대 음봉이 그려졌고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소폭 밀리고 있거든요. 두 분의 투자 의견 OX로 주시죠. X 주셨습니다. 반등이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 전환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동국제강의 투자 포인트, 지금 이 인적 분할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이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하락폭을 조금은 좀 만회를 했습니다. 뭐 하지만 역시나 여전히 이제 동국제강 뭐 최근에 근데 뭐 분위기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사실 주가가 잘 간 종목은 사실 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동국제강 역시도 이번에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목표는 좀 있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지주사로의 체제를 전환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분이 과연 지주사와 기존 존속회사와 신설법인의 각각 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다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제 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존속법인은 동국홀딩스로 이제 지주사 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신설법인은 동국제강에서는 이제 열연 관련된 사업 그리고 동국 CM은 냉연 관련된 사업과 이제 컬러 강판 관련된 사업을 각각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동국제강의 부분을 좀 쪼개는 부분인 거고요. 그를 통해서 사실 뭐 기존에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면 주주들께서는 이제 그의 그 비율대로 사실 비율대로 그 주식을 분할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좀 쪼개기 상장이 또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그리고 워낙에 지금 또 이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적 분할 역시도 이제 호재로 작용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또 안 좋은 또 뉴스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제강사가 이제 7년여간의 이제 가격 담합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부분으로 수사가 좀 막바지에 좀 다다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악재 요인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이제 호재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 구간은 좀 조심스럽게 두고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X로 일치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성일하이텍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피레침처럼 9% 상승을 쏘아 올렸던 성일하이텍이에요. SK이노베이션과 함께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사업 맞선을 잡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인데 오늘 이 하루 반짝할 만한 뉴스였습니까? 아니면 다시 시동을 걸 만한 뉴스입니까? 두 분의 투자 의견 주시죠. 여기는 또 OX가 나뉘어졌는데 일단 정혜용 과장님은 X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한 건지 풀어주시죠. 네, 우선 뭐 오늘 주가 상승의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SK이노베이션과 성일하이텍이 이제 폐배터리 양극재 재활용 합작사를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상승폭을 다 이제 반납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거를 좀 일회성 그냥 이슈로 좀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더라도 이제 공장이 이제 가동되는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펀더멘탈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미래에 좀 기대감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컨셉 자체가 이제 과거처럼 그런 이제 막연한 미래에 대한 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런 실적, 펀더멘탈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과거와 같았으면 작년만 같았더라도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이제 큰 폭의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여를 받았겠지만 일회성 이슈로 좀 그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좀 단기적으로 뭔가 펀더멘탈이 변화되는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좀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던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높은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리사이클 전문 업체로서 이러한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장 초기에는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적정 주가 수준으로 좀 수렴하고 있는 좀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좀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서 이런 가격적인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엄정 팀장님은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테슬라 하락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투심이 위축되면서 그동안 뜨거웠던 리튬이라던가 폐배터리, 그러니까 그 부차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 같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제 테슬라가 사실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나면서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의 이제 뭐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동차 할부 금융 역시도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에 대한 신차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그런 메커니즘을 따라서 이제 완성차 업계가 좀 하락을 하고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또 관련된 부수적인 이제 세부 섹터로 나뉘어지는 부분에서 또 뭐 이런 폐배터리라든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상장 이후에 어떤 뭐 일단 기대감이라든지 뭐 그리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이번에 SK이노베이션과도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지만 기존의 원익 PN이라든지 다른 또 삼성 SDI와 또 연계된 이런 고객사들이 좀 두루두루 갖춘다는 점에서 사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사를 좀 확보했다라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섹터가 지금 좀 쉬어가면서 이제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지만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성일하이텍을 좀 견조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잠깐 이제 9%대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좀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한 2, 3주 정도 진행된 조정이 좀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성일하이텍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적극적인 매수 자리라기보다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11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언저리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그리고 완성차 섹터랑 연계된 이런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손잡은 성일하이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OX 종목을 볼게요. 샤페론입니다. 항생제 품귀 현상에 샤페론마저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장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좀 달려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감 직전에 샤페론에 대한 투자 의견 두 분 다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는 X로 일치가 되는데 그래도 샤페론의 경우에는 윗꼬리가 길기보다는 그래도 13%가량 상승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항생제하고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까? 네, 뭐 전형적으로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은 그러니까 테마성 이슈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
조치로 인해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전해지면서 지금 뭐 중국 뭐 광저우 등 일부에서 뭐 해열제라든지 소염제 같은 감기약에 대한 판매 규제가 해제되면서 지금 뭐 약국마다 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또 언론 보도가 또 이어지면서 오늘 관련해서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누세핀을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서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러한 이 그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이슈에 따른 이러한 좀 테마성 이슈가 좀 수그러들게 되면 결국엔 주가가 좀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좀 며칠 추가적으로 그러한 좀 상승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투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오늘 선택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흐름의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안 보고 있지만 갈 만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빠른 흑가 전환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성비라는 소비 트렌드. 가성비? 뭔가 공구먼인가요? 뭐 가성비? 한번 열어볼게요. BGF 리테일과 진에어를 갖고 왔습니다. BGF 리테일을 거의 정의용 과장님 한 몇 번, 세 번, 네 번 갖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동안에 뭐 제가 한 몇 번 계속해서 언급이 드렸었는데 네. 주가가 뭐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올해 연말 또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한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앞서 이제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가성비 이제 소비 트렌드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U 이제 편의점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근데 최근에 워낙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물가, 특히나 이제 밥상 물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또 상승을 하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뭐 도시락이라든지 뭐 삼각김밥 뭐 이러한 매출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91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나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리오프닝도 이제 본격화되면서 올해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3분기 같은 경우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서 이러한 리오프닝 효과로 객수 증가율과 또 상품 믹스 개선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4분기는 또 월드컵 특수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소비 불황기가 이제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최근에 급격한 뭐 이자 비용 상승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소비 불황기에는 역시나 이러한 편의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러니까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보다는 더욱 안정적인 그러한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유통업체 내에서 또 투자 대안으로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3분기 이후부터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좀 주가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오늘도 한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이제 플러스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한 20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약 한 20% 정도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24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한 19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주가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근데 현재도 눈여겨볼 만한 가격대 목표 주가 24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또 흑자에서의 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진에어를 볼게요. 최근에 그 LCC에서는 진에어냐 제주항공이냐 딱 두 가지만 놓고 투자자분들이 고르시는 것 같던데요. 네, 뭐 사실 맞습니다. 뭐 LCC 전반적인 지금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두 네. 종목 모두 다 고민하시고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손색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 LCC 항공사들이 지금 빠르게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국제선 여객자 수가 99만이 넘어섰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지난 10월 대비해서 65% 정도 급증한 부분이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일본 노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138% 정도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여객수에서 일단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 대한 수요가 가장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이제 진에어도 일본 여행객 수의 증가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동남아 노선이라든지 대만 노선에 대한 부분에 직항이 다시 또 재개된 부분이 있고요. 뭐 이를 통해서 사실 LCC의 매출액이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에 같은 경우에는 전체 LCC 노선에서 한 50% 이상이 이제 일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채워졌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노선 확대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번 4분기에 아마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고 뭐 첨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나 올해 4분기 정도를 좀 빠르게 실적 개선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좋은 흐름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여행객 수가 증가에 따라서 공급이 아직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항공료에 대한 부분은 인상이 됐고 약간 9월 대비해서 약간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가격이 30% 정도 비싸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익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이제 설까지가 이제 성수기다 보니까 그러한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와 줬고 기관들 역시도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 지금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다시 안정적인 턴어라운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주가는 올해 고점 대비해서 올해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2만 원 선까지 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제 주가는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항공주에 대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공주에서 지금은 이제 기존에는 사실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대형주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는 이제 LCC 항공사들의 지금까지 눌려왔었던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 같은 경우에 일단 목표가 2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 라인에서 13,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손절가 설정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에어의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감에 진에어와 저희는 BJF 리테일을 공략해 보겠고요. 그 외에 외국인과 기관이 공략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수급도 빠르게 보도록 하죠. 먼저 기관 쪽의 매수 매도 종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사마네트웍스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사마네트웍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국내 이제 콘텐츠 업체들 쪽으로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이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인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부여받을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또 순매수한 종목 중에 또 금융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우선 KB금융 같은 경우에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KB금융 같은 경우에 향후 이제 배당 확대라든지 이러한 주도하는 정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이와 더불어서 자회사인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IFRS 17 수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꾸준한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연말에 계속해서 좀 수급이 좀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내년부터 도입되는 IFRS 17 도입 이후에 이러한 손해보험사들이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에서 한 40% 정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순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꾸준한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 보겠습니다. 염정 팀장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양시장 모두 이제 순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외국인들은 대량 매도를 보여줬었고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들어 사실 상승 전환을 해줬는데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좀 전환을 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를 보여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외국인들이 샀느냐라고 좀 살펴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제 카카오그룹주에 대한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돌아서면서 3%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연이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카카오 그룹 내에서도 조금은 좀 상반된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또 엔터주였는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2%대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오늘도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21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11월 이후에 21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SM 같은 경우에도 21거래일 연속으로 두 종목 모두 다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하이브 같은 종목은 외국인들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 최근에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엔터주도 좀 흐름 자체가 좀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이제 선호 종목은 JYP 엔터와 SM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흐름이 좀 꺾이지 않았지만 만약에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0.5%가량 내리면서 1,300원 밑까지도 살짝 내리기도 했는데 현재는 1,300원 60전 기록하고 있고요. 양시장은 그래도 동시효과 구간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0.2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0.05%의 오름세. 양시장 제한된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보였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82,400원에서 1.6% 상승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